안녕하세요, 라이트 비상제입니다. 여기는 인제 서킷입니다. 어제부터 르노 삼성에서 이제 이 모델 SM6, 정확하게 얘기하면 XM6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SM6에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기자단 불러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M6라고 하면 르노 삼성을 지지하고 이렇게 끌고 나갈 볼륨 모델이에요. 사실 세단에서 SM6가 볼륨 모델이라고 한다면 QM6가 이제 SUV에서 볼륨 모델이죠. 시장을, 라인업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모델인데, 사실 SM6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모델에서 그렇게 썩 나이스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평이 좀 갈리긴 했었는데, 특히 후륜, 서스펜션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 가지 좀 호불호가 좀 갈렸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후륜 서스펜션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기대치가 좀 높은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고, 덕분에 이제 계속 승차감 부분에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 상품성 개선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제 서킷에서 상품성 개선 모델 오픈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도 좀 찾아와 봤고요. 지금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뒤에 서킷 타는 거 하고,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슬라롬 하는 거 하고, 다들 차 끌고 나가서 요 근처에 이제 그 국도변을 도는 걸로 이렇게 행사가 좀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거를 저희가 직접 참여해보면서 기존의 SM6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변경이 된 부분이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동차 사장님, 사장 도미닉 시그널입니다.
인제 서킷 외부로 이제 주행을 나갑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1.3 휘발유 모델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XM3도 그랬고 캡처도 그랬고 거기에 적용됐던 다임러랑 같이 개발한 그 엔진이 장착된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된 바로 그 모델이죠. 지금 앞에도 리드 차량으로 지금 XM3가 달리고 있는데 저기에 장착된 엔진과 같은 엔진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지금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역시나 제일 궁금한 건 그 부분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토션빔, 프림 서스펜션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지, 그냥 토션빔에서 바뀌었을지, 뭐 멀티링크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변경을 할지 뭐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궁금했고, 분명히 르노 삼성 측에서도 그 부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부분이 뭐 변동이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승차감 부분에 어떤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막상 타보고 낀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르노 삼성 측의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해보면 결국 토션빔에서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지만 토션빔이라는 그 구조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후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시승감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해보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르노 삼성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했는데, 아마도 많은 네티즌들과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토션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르노 삼성이 행사를 인제 서킷으로 잡고 이렇게 많은 기자단을 불러서 주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개선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지표들을 받고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자단을 불러놓고 타봐라, 토션빔이라고 무조건 결론을 내리고 깎아내리지 말고 일단 타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 저는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르노 삼성 쪽에 문의를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였어요. 타보고 느끼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깐 타보고 승차감이 개선이 됐고 뭐 서스펜션이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따로 차를 받아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주행을 좀 해봐야 이 뭔가 이 개선된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행 감각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노 삼성 측의 설명이 그래요. 기존의 SM6에서 나왔던 문제들, 소비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문제라고 거론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니만큼 기대해도 좋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는 걸 아까 들었는데, 일단은 파워트레인이 르노 삼성 그룹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개선이 됐고, 엔진부터 해갖고 이제 개선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이 들어갔을 텐데, 요게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받고 인식이 이제 어떻게 돼서 판매량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XM3 때나 캡처 때, 시승 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직분사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뭐 효율성의 왕이에요. 여러 경쟁사들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정도 사이즈의 세단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엔진들과 비교하더라도 내구성이나 뭐 출력, 여러 가지 것들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고, 르노 쪽 말고도 벤츠 쪽, 다임러 쪽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성능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이 많이 안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서스펜션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SM6를 많이 깎아내리고 뭐 욕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탄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도 많았었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다고는 이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타보고 뭐 나아졌네요, 좋아졌어요, 뭐 그렇게 판단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르노 삼성 쪽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왔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든 적든 간에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의 만족도나 피드백이 올지는 실제로 타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르노 삼성 쪽이나 뭐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중형 세단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SUV라는 거대한 흐름과 세단이 많은 소비자들한테 버림받고 있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로 이어지는 현대의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모델들도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 디자인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시장에서 실패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세단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간에 껴서 조금 애매한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SM6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 어려운 세그먼트, 어려운 시장이니까 야 이건 정말 상품성이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안 사면 진짜 손해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 나와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형 세단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충이나 걱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예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SM6 같은 경우는 아마 출시하면서도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개선작을 내놓으면서도 아마 그만큼 더 메커니즘 쪽에 뭐 연구원이나 만드는 사람들이나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M6 같은 경우는 지금 타고 있지만 외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출시됐을 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4년 전에 처음 출시했을 때도 디자인만큼은 참 좋다,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기는 참 쉽지 않은데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근데 이제 그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 때문에 나머지 좋은 점수를 받았던 디자인이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좀 평가절하되면서 판매량이나 아쉬운 인지도를 겪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판매량의 그런 반등은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제 서킷에서 나와서 인제 주변을 이제 좀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한가로운 국도변을 좀 달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SM6랑 상당히 많이 타본 편에 속해요. 장거리, 단거리 시승을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행감을 충분히 기억하고도 남는데 이전 거 대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뒤쪽에 서스펜션에다가 극약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사항을 주입을 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듣고 타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주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개선작이니까 르노 삼성의 설명을 듣고 타니까 그런지 그거는 좀 더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장착된 파워트레인 두 가지의 자료를 보면서 가솔린 엔진이 2개, LPG 엔진이 하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디젤은 이제 빠지고 두 가지 엔진이 이제 장착되는 걸 이제 보면서 선택은 되게 잘했다.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상당히 좋다. 1.3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 모델은 뭐 어차피 파워트레인이나 지금 습식 게트락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그 조합은 사실 뭐 이미 검증을 끝낸 연비하며 뭐 그 조합에 대한 평가나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황금 조합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죠. 앞에 가고 있는 XM3나 캡처 그 느낌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세단을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그게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아마 예상하시는 딱 그 정도의 질감이나 주행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DNA가 그러니까 기존의 SM6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뭐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나온 모델이니만큼 르노 삼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신경을 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출시 행사고 또 드라이빙이라고 하지만 많은 기자단이 와서 상당히 한정적으로 시승을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거를 다 경험할 수는 없고요. 아우디 이트론 행사 갔다가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어저께까지는 이쪽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엄청 쾌청하고 이번 주말까지 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르노 삼성이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주행을 마치고 지금 다시 서킷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뭐 과속 방지턱이나 이제 노면이 불규칙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고 조금 타봤습니다. 고속으로도 살짝 좀 밟아보고 하면서 느꼈어요. 뒤쪽 서스펜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개선이 됐고요. 르노 삼성 쪽에서 아까 기술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존 토션빔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타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존의 승차감 대비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지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과연 이 소비자들이 이만큼의 개선에 대해서 얼만큼의 평가를 하고 그 나아진 개선 부분이 얼만큼의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질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고 이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고급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더 나아지고 부드러운 주행 쪽으로 세팅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조금 와 닿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킷에서 뭐 느낄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을 거고 일반 도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좀 달라서 시승 코스나 순서나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준비는 되게 잘 했네요. 르노 삼성 측이 기존의 SM6 모델에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M 차량들의 하체라든가 이런 샤시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 많이 잘 다듬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서킷을 제가 지금 한 8년 이제 레이스도 하고 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정 대 순정을 놓고 봤을 때 타 회사 차량들에서 느끼지 못한 좀 부드러움과 약간 단단함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일단 서스펜션이라든가 하체 부속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느낌? 이게 지금 국내에 들어온 르노 차 중에는 가장 나름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엔진이 어떠까지 이거 이상의 직수로 들어온 거 외에는 사실 뭐 이것보다 높은 엔진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파워트레인 자체가 뭐 굳이 따지자면 기존에 이제 SM7 3.5cc짜리 3500cc짜리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 따졌을 때 최근 현재 르노의 라인업만 따지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8 터보 엔진 이 엔진이 지금 르노에서 출시하는 엔진 중에는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애니까. 네. 거기다 아무래도 터보다 보니까 일반 그냥 가솔린 NA 자연흡기 엔진에 대비 출력도 출력이지만 토크가 훌륭하죠. 아까 타보셨다 그러시니까 아시겠지만 저쪽 뒤편에 언덕길 있잖아요. 내려갔다 쭉 올라가는 길. 거기서 보통 .6 차들 같은 경우는 1600cc짜리 차들은
터보들도 거기서 가속이 조금 더뎌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더뎌지겠지만 그 더뎌지는 속도가 좀 덜하죠. 확실히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일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출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엔진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샤시하고 하체라고 봅니다. 엔진이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받아내고 이겨내려면 그렇죠. 네, 셰시나 좀 더 네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게 네네. 만들려면 구성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저는 좀 더 평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SM6가 이전에 계속 토션빈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이번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션빔이긴 한데 아무래도 멀티링크 하체가 조금 더 이제 차체를 잡아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어떠한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링이라든가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토션빔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차가 타이어가 뭐 하이그립이라든가 스포츠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용 타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이라든가 이렇게 가속하는 부분, 감속하는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부분 모든 면을 봐도 이게 과연 진짜 순정 타이어가 맞나, 사계절 일반 타이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받아줘요. 근데 그게 타이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타이어가 나빠도 차의 하체라든가 샤시 이런 전체적으로 차에 올라오는 힘을 받아주는 밸런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지금 타보시면서 저희도 이렇게 타보면 아 이 정도면 조금 날아가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저희가 동승을 하지만 이 정도면 위험한데 라고 했던 구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나가더라고요. 언더나 오버도 심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언더 나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구간들이 어떻게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감속이 되면서 돌아 나가지고 아니면 거꾸로 오버가 나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오버가 나야 되는데 VDC가 개입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저도 아까 이걸 낮에 타면서 네네. 인스트럭터 분이 봤을 때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약간 잡아 돌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 정도면 이게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너져야 되는데 네네. 털려야 되는데 이게 이걸 봤네 얘가? 네, 맞아요. 재밌다. 여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돌리면 사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예측을 하면서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더 좋은 차도 타고 M도 네네. 타고 AMG도 타지만 네네. 이걸 여기서 이걸 봤네? 그러니까요. 지금 딱 하셨을 때도 네. 언더가 일부러 나다가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네. 그러면 미끄러지고 이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코스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버티고 이걸 지탱을 한단 말이야? 네. 얘가 패밀리 세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면 털리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걸 하니까 아니면 핸들을 감고 계실 때 좀 늦었어. 인스트럭터 분이 조금만 속도를 조금만 그랬어요. 그래갖고 네네네네. 근데 내가 계속 더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기치가 더 궁금하니까 네. 계속 그렇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재밌어갖고 네네.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 바퀴 더 타면 안 되냐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렸을 때 내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이게 얘가 이건 그러는 그냥 거예요. 패밀리 세단인데 네, 여기면은 이거는 분명 이 차 한계를 넘었을 텐데 네. 생각하신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맛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저희도 이제 시승 이제 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타보고 하면서 과연 이게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 그냥 타긴 너무 아까운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거 봐라 라고 하는. 네, 맞아요. 요거 봐라. 네네. 전반적으로 딱 지금 진짜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네.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이 세팅 이대로 해가지고 차체를 조금만 줄여주고 네. 정말 현대에서 만드는 차량들 있잖아요. 준준형 모델들. 그 차들하고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느낌. 근데 사실 이 르노가 네. 지금 메간이나 뭐 그런 거 이제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레이스나 그런 거에 대한 DNA가 없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그리고 르노는 F1 엔진도 만들잖아요. 네.
세단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모델인 거고 솔직히.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띄고 네. 사실 이거 갖고서 조금 세팅만 해갖고 네. 원메이크 레이스만 하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런 선입견을 띄거나 네.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노노차들 같은 거 갖고 들어와서 네. 벨로스터 N처럼 뭐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재밌을 것들 사실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아쉬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분명히 나갔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네. 이거는 계속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완전 순정 상태 세팅해서. 네, 순정 상태의 타이어가 네. 하이그립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쵸.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은 아까 돌리신 대로 돌았으면은 그렇죠. 저희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하이그립을 끼고 들어가서도 이 정도면 언더가 좀 더 났었어요. 네. 근데 다 잡아 들어오잖아요. 그게 차량의 밸런스도 좋은데다가 VDC 개입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게 뒤가 털릴 거라고 생각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가니까 그렇죠. 이거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 다음에 좀 더 해볼래. 그러니까 거죠. 이제 다음에 네네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고 이제 네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차는 순정 상태 패밀리 세단이라는 전제라면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얘 지금 이 엔진이 되게 좋은 게 굶뜨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름 빠릿빠릿하고 다 뭐 이 정도면 뭐 솔직히 출력도 부족하지 않고요. 네. 정말 이 정도면은 그냥 이 엔진 이대로 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르노에는 작은 차가 없잖아요. 네. 클리오 이제 들어온 거 하나 있는데 클리오는 1.3가밖에 없잖아요. 네. 1.3인가 1.4밖에 네.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 엔진을 클리오에다 올려서 그렇죠. 원메이크 전에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국내에서 르노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개선이 돼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미지를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현재 지금 정비하는 분들도 자주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또 좋아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트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사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아침서부터 서울에서 이동을 해서 점심부터 시작한 행사가 밤 늦게까지 해갖고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SM6라고 해갖고 저는 뭐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었거든요.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후륜 서스펜션 부분, 뭐 토션빔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개선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고 타보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의외의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TC300, 그러니까 1.8 터보 모델이 생각보다 서킷에서 타보고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1.3 모델 TC260 모델보다 그 부분이 훨씬 더 감명 깊었고요. 타면서 좀 서킷에서 타면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인스트럭터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오히려 중형 세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엿본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만큼 이 모델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인제가 그래도 이게 또 강원도라고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해가 다 지니까 좀 춥네요. 서늘한 바람 맞으니까 기분도 되게 좋은데 또 오늘 행사하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좋은 행사 잘 참석해서 너무 기분 좋게 잘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